네, 다시 한번 PPT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김영숙의 낭독 시대입니다. 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왜 이러지? 네. 오늘 에너지 부스트 챌린지 독서 모임 2월 10일 일요일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책은 바로 김영숙의 낭독 시대라는 책이고요. 자, 어, 리젤라 정의훈입니다. 네, 저자가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저자 김영숙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책 커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잠깐만. 네, 네,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수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표지를 넣어놨어야 되는데 다음에 제가 독서 모임 할 때는 제가 겉표지를 업로드를 시키도록 할게요. 저자분 혹시 김영숙 대표님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이신 분 계실 거예요. 한번 제가 저자 양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자 김영숙 대표님, 대학에서 미디어 영상학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선 학생교육학을 전공하셨대요. 그리고 현 한국 십시일강 예술교육협회 대표시고요. 예, 한국 디지털 낭독협회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어, 이력이 상당히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특임 교수이자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십시일강 오픈 채팅방 1,000명 회원을 보유 중에 계세요. 네. 제가 이 책 고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말을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람들에게 나의 신념과 생각,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나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강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하실 거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실 거잖아요, 나중에.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도 강의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기획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발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선정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팟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의 업로드 위해서라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를 선정했습니다. 목차면 잠깐만요. 어느 커뮤니티에서 보신 것 같으세요? 네. 목차를 보시면 제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보시면은 되게 내용들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워낙 쉽- 내용들이 워낙 쉽고 잠깐 목차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뭐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갚는다. 노래를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갈아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답답하시다고요? 저도 답답합니다. 진짜 내 목소리를 찾아서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낭독을 하면 일과 관계가 술술 풀린다. 낭독을 하면 행복해진다. 낭독은 치유의 과정이다. 낭독도 운동이다. 낭독을 하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다. 낭독으로 일과 관계를 한꺼번에 잡자. 낭독을 통해 영향력이 높아진다. 낭독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도 바꾼다. 낭독을 통해 제2의 삶을 살자입니다. 어, 시간상 목차를 다 읊어드리기는 어렵지만 제1부, 2부, 3부를 보시면 웬만하면 다 목소리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보시면 네, 제4부도 있고요. 제5부도 있습니다.
낭독과 정독을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낭독은 제가 사실 정독만 했거든요. 근데 낭독이란, 제가 사실 낭독을 올해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낭독의 뜻은 제가 좀 이 책을 제가 읽기, 읽어지기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낭독의 뜻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어, 정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정독은 정확하게 책을 독서한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독서를 하는 방법을 정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 나는 정확하게 책을 읽고 있었으니까 무조건 정독인 걸까? 아니요. 정확하게 읽었으면은 그 책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사실 그 책을 글자만 또박또박 읽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독은 그 책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낸과 동시에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진정한 정독이 아닌가 싶어요. 넘어가자면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평상시 자신의 말 습관을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평소 대화할 때 나의 말투와 표정, 제스처, 언어 선택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입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자입니다. 잠깐만, 첫 번째로 잠깐 되돌아가자면요. 평소 대화할 때 나의 말투와 표정, 제스처, 언어 선택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인데요. 평소에 대화하실 때 나의 말투와 표정, 제스처, 언어 선택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다면, 네, 네, 이 강의가 모임이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질문해. 즉, 이것은요, 김영환 교수님의 1인 기업 1인 기업 CEO 실전 경영 전략 스쿨 전 107기거든요. 한영 대표님께서는 193기시고요. 제니 대표님은 79기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항상 있거든요.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즉, 이거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혼자 생각하는 시간, 즉 이걸 줄임말로 혼생이라고 하거든요. 혼생. 저는 혼생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아침에 영어 공부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영어 스피킹 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생 타임을 제가 세 번 정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저녁 개인 일정을 들어가기 전에 혼생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총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 즉, 혼생 시간을 제가 세 번 정도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내어 책을 읽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건강도 신경을 쓰고 한영 대표님처럼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목소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책을 읽자. 소리내어서 책을 읽은 지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발음을 조금 안 좋아도, 네, 이 사람이 목말을 하고 싶은가,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자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분 좋으면 그 사람의 말을 잘라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기분이 나빠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듣자라는 마인드로 탑재해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습관은 조금 습관화하기가 조금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어, 이 문장은 여기 대표님들도 잘 아실 건데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을 멀리 하자입니다. 제 주위에도 그렇지만 대표님들 주변에도 부정적인 말만 주구장창하는 인간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있으신지 이제 저희 주변엔 진짜 들끓어요. 있다 못해 들끓습니다. 아주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을 멀리 하자인데요. 저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어떠냐면은 그냥 뭐뭐 해 제발. 야 그냥 쉽게 쉽게 하자. 왜라는 얘기를 왜라는 추파를 던지면서 남을 꾸짖 취조한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최사에서는. 평소에도 그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취조하는 습관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제가 혼자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사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춥다고 덥다고 문을 다 열고 그냥 바로 나가도 저는 아무 말 없이 닫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쓰레기통을 뭐 엎어도 전 제가 치워요. 왜? 내가 할 일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나의 역할에 내 본분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싸우면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싸우질 않거든요. 근데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핸드폰 전화번호를 절대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요, 휴대전화 전화번호 저장하라는 습관 했거든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뭐냐면 핸드폰을 핸드폰 봐봐라는 사람과 핸드폰 저장 안 했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께 저한테 저랑 같이 일하는 전기 반장이랑 조장이거든요. 굉장히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랑 평생 갈 사람이 아니니까 나한테 부정 타는 사람이니까 핸드폰 전화번호 저장 안 했습니다. 저장하는 게 내 마음이지. 굳이 그 사람들의 입맛에 다 100%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00% 맞춘다면은 그 사람들이 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전 아예 멀리 하기 위해서 핸드폰 전화번호를 저장을 안 해놓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말하고 액션만 멀리 하지 마시고 전화번호도 멀리 저장해 두시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있죠. 한번 오글하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하네. 오, 잘한다. 좋아해. 좋아해요. 사랑해요. 꾸준하시네요. 오, 영어 공부 일주일 동안 내내 하시니까 꾸준하시네요. 그때 저한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강의 기획안을 꾸준히 업로드를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업로드 했더니 오, 하시네요. 그래도 부족한 게 많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고쳐보면 되니까 끝까지 응원한다는 네, 좋은 말을 듣게 지난 한 주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중국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순우리말인 고맙습니다로 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좀 짧게 가질게요. 빨리빨리 좀 하지. 기분 나쁘게. 짜증나죠? 네, 열받고. 속된 말로 빡 돌죠, 진짜. 네. 취조하듯이 말하는 습관입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야, 누가 이렇게 하래? 이거는요, 저희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 습관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는요, 실수를 해도, 아, 그래, 나중에 이렇게, 해. 전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이렇게 한 이유를 물어봐요, 저는. 혹시 이거
혹시 선 길이가 뭐 전기 현장에 있는 전기선 원래 짧았으니까 원래 짧아? 이런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다음부터는 선 길이 조금 길게 해 알았지 하니까 길게 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하거든요. 더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대표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조금 편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다음은 그냥 뭐뭐 해. 제가 정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뭐뭐 해. 저희는요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그냥 여기 계신 대표님들을 그냥 낳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요 그냥이란 단어로 절대 한 방에 정리하는 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싫어 꺼져 이씨 이런 것도 있죠. 약간 좀 감정이 좀 섞였네요. 제가 네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아우 씨 짜증나. 짜증나. 것도 있고요. 욕설. 네 제가 별말 안 해도 네 다시죠? 네 비방하는 말, 비속어, 뭐 은어 이것도 부정적인 말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은 제가 굉장히 사이즈를 크게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사이즈를 작게 해놨습니다. 긍정적 긍정 잠깐만요. 긍정적인 말만 보자. 자, 우리네요. 잠깐만요. 부정적인 말을 음, 비켜 이렇게 할게요. 네, 다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소리를 못 내면 발표하는 게 두려워지죠. 그래서 발표가 싫은데요? 무서워요. 저도 사실 발표가 싫을 때도 있고 무서울 때가 있었거든요. 둘 다 했었어요. 지금은 발표하는 게 조금은 네,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발표 불안을 해소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 저자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 책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도 제가 MBA 마케팅 필독서 45를 했을 때도 이 저자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 저자 대표님들은 바쁘시잖아요. 저희가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저자를 대신해서 설명해 드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발표 불안을 해소한 팁. 첫 번째, 발표할 기회를 자주 만들자입니다. 발표할 기회를 자주 만들지 않으면 발표 불안은 해소가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은 무조건 발표의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줌 미팅에 가서 제가 처음에 말하는 습관을 자꾸 자꾸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불안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네. 두 번째, 청중의 평가를 겁내지 말고 나 발표 내용에 집중하자입니다. 청중의 평가를 겁내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나의 발표가 뭔지도 헷갈려요. 그리고 집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었지? 라는 점도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중의 평가를 겁내지 말고 나의 발표 내용에 집중하자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다시 한번 가슴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발표의 내용에 집중했다고 네, 다짐을 하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 발표할 때는 시선을 둘 포인트 정해두고 그것을 바라본다입니다. 어, 발표할 때 시선을 둘 포인트를 정해두지 않는다면 방향성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표할 때 시선을 둘 포인트를 반드시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잠깐만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마음을 갖자입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화하듯이 강의를 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 올해 상반기쯤에.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친구에게 비록 전 친구가 한 명도 없지만
제 주위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옆에 있는 지인에게, 옆에 있는 가족에게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괜찮죠? 네. 네, 다음인데요. 좋은 목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5가지가 있네요. 네, 첫 번째, 낭독하기 전에 주변의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한다. 이 목 주변의 근육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해서 목 주변의 근육을 이렇게 조금씩 주물러 주세요. 따라 해보시면 좋겠죠? 네. 오늘 조금 살짝 여러분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좀 따라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목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수분 충분히 섭취하자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네, 비록 저랑 얼굴을 오디오지 이동 중에 계시 저랑 실시간으로 어, 얼굴을 못 보시지만 이동 중에 계시지만 네, 그래도 수분은 충분히 섭취한다에 물 한 잔 머금고 네, 계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잠깐 물 좀 먹을게요. 네. 그리고 충분히 섭취하시잖아요. 너무 뜨거운 물도 말고 너무 차가운 물도 안 돼요. 이 극과 극의 물 온도는요, 우리의 목을 확 죽여버립니다. 목소리를. 그래서 저는 지금 미온수를 마시고 있거든요. 이게 물이 하루 전날에 이렇게 보온병이 2개가 있어요. 보온병이 2개가 있는데 이 두 보온병에다가 하루 전날 밤에 뜨거운 물을 담아 그래가지고 뭐 냉장고 넣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방이 기숙사인데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미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미온수를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청중 얼굴을 보며 대화하듯 말을 한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화하듯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목에 힘을 빼고 낭독을 하자입니다. 그리고 5번째, 정말 중요해요. 목도 휴식이 필요해요. 네. 계속 목소리를 내면요, 쇳소리가 나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허스키한 목소리가 남들 가수들한테는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 목소리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허스키한 목소리가 컴플렉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인 목이 필요하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저희 대표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호감 가는 목소리 내는 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가는 목소리 내는 법. 제가 직접 책을 읽고 제가 이 책의 요약을 잠깐 한 건데요. 글씨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밝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 연주법 터득하기입니다. 세 번째, 호흡 조절, 발성, 발음 훈련하기입니다. 어, 제가 글씨를 잘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밑줄 치고, 네. 별표 친 것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호감 가는 목소리는 최고의 컨텐츠 도구다. 호감 가는 목소리는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편안한 목소리다. 공감하시나요? 네. 다음으로 목소리를 건강하게 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추운 날에 목에, 어머야, 스파크가 아닙니다. 스파크 아니에요? 어머, 죄송합니다. 스파크 아니에요, 스파크? 스카프예요, 스카프. 스카프입니다. 죄송합니다.
스카프입니다. 스카프. 스파크 뭐 세제인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머요. 다음에는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추운 날에 목에 스카프를 둘러서 목을 항상 따스하게 해 주랍니다. 목은요,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 신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목이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추운 겨울에는 목이 추워서 목감기가 걸리고 코감기가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과 코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이게. 신체 기관이 목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코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귀도 귀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목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관자놀이도 중요하고 뭐 머리도 중요하고 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체 기관의 힘을 통해서 이 배 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 앞선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찬물 엄청 차가운 물과 엄청 뜨거운 물보다는 미온수를 마시자입니다.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게 미온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가 어젯밤에 제가 물을 다 말씀드렸죠. 이 미온수가 아침에 약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마시는 습관이 들이시지 않은 분은 어 일어나셔서 내일 아침에 당장 적용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아니면 저처럼 하루 전날 밤에 그 보온병을 뜨거운 물 담으셔 가지고요. 머리맡에 내놓아 두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한 잔 드시면 돼요. 그러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커피나 녹차보다 물을 마시자입니다. 강의하실 때 커피나 녹차, 우유를 마시면요. 목소리가 빨리 갈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나 녹차가 당장에 목과 우리의 입을 기분 좋게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분 좋음과 어, 맛있는 느낌은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 나중에 목소리가 영향이 굉장히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나 녹차보다 물을 마시자라는 말이 공감이 많이 가게 됩니다. 저는 커피를 멀리 한지 정확하게 한 3주 넘었을 것 같아요. 네. 3주가 아니라 2주네요, 벌써. 네. 그리고, 네, 발성기관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 직접 해보는 건 아니고요. 강의가 모임이 혹은 영상이 끝나면, 네, 꼭 이 8가지를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거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아침마다 하고 있고요. 저녁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간이라고 이게 목소리를 이게 잘 내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1, 2, 3, 4, 5, 6, 7, 8 앞에 좋은 기간 죠 현재까지. 아이고, 잠시만요. 좋은 기간 이렇게 8가지.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 발성 기간 있죠. 여기 있고 여- 발성 기간 스트레칭하고 기간 스트레칭 각각 8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읽어봄과 동시에 넘어갈게요. 발성기가 스트레칭하기. 첫 번째, 목을 좌우로 3회 이상 돌린다. 좌우로 숙였다가 편다. 두 번째, 양손을 깍지 끼워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하고 5초 이상 쭉 뻗는다. 그 상태에서 우측으로 내렸다가 원래 자세로 돌아온다. 좌측으로 내려갔다가 원래 자세로 돌아온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세 번째, 팔을 올린 상태에서 양쪽으로 펼치면서 하하하 소리를 내며 내린다. 네 번째,
허리를 숙여 손끝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몸을 뒤로 젖힌다. 다섯 번째, 양쪽 어깨를 쭉 올렸다가 툭 하고 떨어뜨린다. 여섯 번째, 뒷목과 후두를 살짝 마사지 해준다. 일곱 번째,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목에 얹고 앞으로 살짝 눌러준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양손, 양손 엄지턱 아래에 대고 위로 들어 올려서 고개를 뒤로 젖혀준다. 어유 죄송합니다. 이거 글자가 잘렸네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좋은 기간 스트레칭하기. 양손 바닥 안쪽을 입 주변을 둥글게 그려가며 풀어준다. 입으로 똑딱 하며 시계 초침 소리를 낸다. 세 번째, 바람을 넣었다가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뱉어낸다. 네 번째, 브르르 하고 입술을 턴다. 다섯 번째, 따르릉, 부릉부릉, 전화 소리나 자동차 소리를 낸다. 여섯 번째, 사탕을 물고 있는 것처럼 혀로 양쪽 볼을 밀어준다. 이렇게 해서 볼을 내는 거죠. 그 볼을 이게 사실 자꾸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꾸 해봐야 돼요. 일곱 번째, 혀로 치아, 잇몸, 볼, 입천장 등 입안 전체를 닦아준다. 이렇게 해서 혀로. 근데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평소에 말을 안 하다가 입을 확 벌리잖아요, 밥 먹을 때. 이게 입 벌릴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밥을 드 때 입을 확 벌리는 습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입을 벌려서 식사를 하시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턱에 문제가 생겨서 턱 장애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풍선을 크게 분다. 이게 사실 풍선이 집에 방이 없어서 자꾸 기숙사를 왜 방으로 할까요? 아, 기숙사를 왜 집으로 할까요? 기숙사는 집이 아닌데 말이죠. 네. 여덟 번째, 풍선을 크게 분다. 비록 집에는 풍선이 크게 집에 저희 기숙사에는 풍선이 없지만 풍선 하나 사서 불어보는 습관을 한번 보면 좋겠네요. 네. 정확한 발음입니다. 이거는 아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거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꼭 하거든요. 가갸, 거겨, 고교, 그규, 나냐, 너녀, 누뉴. 이거는요, 이 한국 아나운서 분들도 실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JTBC 관련 아나운서 면접을 그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단어를 이 문장 꼭 연습한다고 합니다. 왜? 뭐 이런 반, 반장, 공장, 공장장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아나운서 분들은 앵커 분들은 정확한 발음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빠른 시간 그 빠른 타이트한 일정에 정확한 발음으로 신속하게 보도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조건 연습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연습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벌써 정리하는 시간이 왔어요. 너무 아쉽죠? 네. 좀 많이 길어졌을 텐데요. 저번 주보다는. 네, 정리하자면, 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최대한 피하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최대한 피하자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가능하면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최대한 피하자. 즉, 하지 말자예요. 피하자라면, 똥이, 응가가 막 돌아서 피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최대한 하지 말자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독이다. 그렇죠. 네. 아까 부정적인 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희? 네.
아까 이거 했죠, 저희? 아까 이거 했죠, 저희? 네.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네. 세 번째. 아무 의미 없는 그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가둬요. 그냥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과연 좋을까요? 아니요. 절대 좋을 수가 없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밥 먹으러 갈까? 진짜 그 고민을 못하는 친구한테 그냥 밥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야, 짜증내면서 얘기하는 그냥과 음, 야, 그냥 밥 먹는데 배고픈데 빨리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상황극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야, 아우 씨 그냥 해. 아우 짜증나. 이런 거 이거보다는 야, 우리가 시간 급한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아까 전보단 아까 전보다 지금이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제가 비록 상황을 정말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겁니다. 네 번째, 목소리도 재산입니다. 왜? 강의하는 사람은요, 강사의 생명력이 뭐냐면 목소리예요. 저도 비록 목소리는 좋진 않아도 목소리가 곧 재산이거든요. 하지 않던, 강연을 하지 않던, 발표를 하지 않던 목소리는 재산이라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발음 기본입니다. 아나운서가 정확한 발음이 기본이듯이 우리도 정확한 발음은 기본이라는 걸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공유 중지 잠깐 할게요.